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관련해서 좀 내용을 네.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제거하면서 지금 18개 가운데 7개 부처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 인선의 흐름 평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이 주요 핵심 공무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사실상 보면은 그 즉시 투입을 해서 공백기 없이 실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인선이 이게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기업인들을 또 AI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분에도 기용을 함으로써 좀 균형 있는 인선이 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만하죠. 예. 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적인 어떤 기준에서 논란이 됐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처리를 했고요.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어떤 임명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이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서 전체 평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인선을 빼고 나면 잘된 인사다. 균형 잡힌 인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명 철회된 분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일단은 이게 교육부 장관 자체는 교육 윤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어떤 전체 교육 행정을 책임져야 될 중요한 자리고 부총리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의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의혹 해소가 다소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게 말끔하게 공적 눈높이에서 모두 다 해명이 됐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또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즉시 투입이 됐을 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일기 교육 정책을 담당하기에는 좀 미흡해 보인다. 예. 라는 어떤 판단 하에 아마 지명 처리를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 19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셨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겠죠? 그렇죠.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를 고루 만나서 각자 간의 시각과 판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견 청취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동의 같이 치렀기 때문에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인사권자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고요. 저는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당 내에서도 각 개인의 의견들이 새어 나옵니까? 이번에는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달랐고 조금 이번에 좀 문제가 불거졌던 후보들이 네. 사실상 이제 갑질이라는 어떤 큰 국민적인 부정적인 기준으로 드러났잖아요. 사실 이진수 후보자나 강선호 후보자가 형태는 좀 다르고 내용이 다르나 큰 기준에서는 조금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힘을 가해서 부당한 어떤 행위들을 했다라는 게 주요 어떤 논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도 교수가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논문을 조금 이용했다든지 이게 관행이라고 했다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도 교수에게 맞설 수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의 조금 국민적인 염려, 시선이 좀 충족을 못 시킨 것 같고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고용과 피고용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피해 보좌진들의 주장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조금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해명해가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은 처음에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청문회 때 그걸 인정을 했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고 해명한 과정이 또 다른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역 의원이고 또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좀 보여요. 예. 그랬을 때 대통령이 참 인간적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저는 여당 지도부가 좀 현명하게 대통령처럼 국민의 눈치를 좀 더 보고 네. 강선우 후보자 자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줬으면 어땠을까? 나는 좀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어서 네.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근데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로 보면 현역 의원이었던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은 오해하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같은 그런 뭐 갑질이 준하는 예. 그런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불거졌는데 한 사람은 책임지고 한 사람은 살리고 그런데 살린 사람이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럼 현역 불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업계에서 의원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좀 우려, 예. 그다음에 오해 이런 건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제 입장이기는 한데 네. 그 길을 소개해서도 당내에서도 그래도 여론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뒤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을 지냈던 그 정용회 예. 당시 전 장관 자체가 본인도 장관 시절에 국회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뭐 예산을 깎았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의원실 찾아가 뭐 사과하면서 이게 해소됐던 그런 일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와 갑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이 태도 문제가 이제 드러나 버린 콩이라서 예. 지금 뭐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 자체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2달 가까이 되는데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해감이 있는데 이게 여당 지도부가 국민 눈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 눈치를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제는 국민 눈높이를 말하기가 좀 명부해질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국무회의에 참여할 거고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 여성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때 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미 신뢰를 회복할 수준은 넘어섰다. 라는 것이라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저 이해가 되고 김병기 원내대표 지도부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예. 왜냐하면 동료 의원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한번 만회를 해보겠다고 요청을 하면 또 이거를 매몰차게 쳐내기도 참 그럴 것 같다. 예. 이해는 되나 최소한 국정은 어떤 사사로운 뭐 인연이나 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와 정서, 여론, 그다음에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으로 간다면 저는 사실상은 이제는 공은 강선우
후보자에게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스스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좀 덜 주는 일일 수도 있겠군요. 모두에게 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뭐 원칙, 또 국회와의 협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건지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의 그 틀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야 예, 공이 같은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를 하고 사실상 조금 이제 통합 인사의 방점을 찍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예, 사실 이 실용정부에 걸맞게 어떤 이면, 학연, 혈연,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보훈의 성격의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우리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참모들의 의견들, 그리고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들의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 검증, 이런 것들이 좀 박자가 맞아야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가 이제 차기 당대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차기에 이제 당대표가 될 분도 국정 기조에 맞게끔 좀 협조적인 어떤 당 운영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당의 입장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면 이게 사실상 최근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와 같은 이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보좌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본인의 욕심은 버려야겠군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개 특검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죠, 수사를. 네. 그중에서 내란 혐의 다루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지금 추경호 의원, 나경호 의원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추경호, 나경원 의원 두 분은 계엄 당일에 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사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가 한시도 급한 시점에서 의원실 국회의장에게 30분만 좀 늦춰달라, 시간을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석연치 않거든요. 예. 사실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들도 그 당시 윤석열 이 피의자와 통화를 했던 것들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이 구속 기소를 통해서 6개월 구속 연장을 해버린 거고요. 일단은 그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내란에 관여된 바를 예. 조금 하나하나 또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요? 이것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불출마 선언한 게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사실 윤석열과의 통화 외에도 그 관저 앞에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법의 집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시민단체 고발이 공수처로 넘어가 공수처가 45명에 대한 특수공무 방해에 대한 사건을 지금 조은석 특검에 이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45명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서 결국에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죄로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씨에게 8월 6일 날 소환을 통보했고요. 예. 근데 8월 6일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과 다르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수사의 진행을 새로 시작해야 됐고 결국엔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이건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 주가, 삼부토건,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그 공천 개입에 대한 명태균 씨 사건까지 따졌을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다음에 증거 확보, 증언 확보를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특검이 영리하게 8월 6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충분히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뒤에 김건희 씨를 소환하고 네. 사실 지금 아프다고 입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특검이 일찍 출두를 요구했으면 아프다는 핑계로 아마 출석을 안 했을 텐데 8월 6일까지 충분히 요양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네. 아프다는 핑계도 못 댈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결국에는 특검 조사에 웬만해서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 네. 사실 8월 6일날 소환이 되면 김건희 씨는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그 김건희 특검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동시에 이렇게 강제 수사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 전 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블랙펄 대표를 하면서 결국엔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종호가 그렇게 이 김건희와 최혜병 특검에 이 공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김건희가 있기 때문이죠. 김건희 씨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다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의 오래된 관계, 이종호 블랙펄 대표를 통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삼보의 주가 조작 부분도 같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종호 씨가 김건희와의 매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범죄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과 저는 김건희 특검 동시에 소환 조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자비한 압수수색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참 국민의힘은 참 엄살도 지나치다. 그리고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네. 늘 권선동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떳떳하면 재판받아라. 예. 근데 뭐가 한두 번 압수수색 당하고 주변인들 하는 게 뭐 대단습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36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죠? 지금 본인들과는 비교할 바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엄살 떨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360여 차례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온갖 그 혐의를 이렇게 더 씌워서 윤석열 검찰에서 36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죠. 웬만한 정신력 갖고는 버티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럼요. 그런 야당 대표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 한두 차례 그 의원실 압수수색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군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엄살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네. 이야기 먼저 좀 갈게요. 충청권하고 영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비교적 좀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호남권과 수도권이 남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호남권이 26일, 27일 이렇게 네. 권리당원 투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정리가 됐군요. 네네네. 네. 지금 그 수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복구 문제도 그렇고 많은 국민적 피해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수습하는 게 먼저지 지금 이 전당대회라는 게 당에서는 이 축제인데 지금 이 난리통에 축제를 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박찬대 의원이 우리가
우리가 뭐 당대표 이런 권한을 다투는 것보다는 국민들 삶을 먼저 챙기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당 지도부에 연장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치르고 끝내자라는 거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영남충청에서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단기간에 유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사실상 승부는 호남의 선택이 결국에는 당대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당원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어울리는 당대표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아마 8월 2일 날 원자로 투표를 통해서 해주시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서영교 소장의 예상은 뭡니까? 저는 박빙으로 보여요. 사실 그래요? 지금 권리당원 투표는 이 정청래 후보 자체가 워낙 업력이 오래됐고 당원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한 2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일률적으로 가져가는데, 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현재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그런 논란들을 보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깃장이 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강성희주의 후보가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나름대로 유연성을 갖는 후보가 맞는지 결국에는 당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예. 보면은 권리당원 55%,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조사 45%를 봤을 땐 45%는 박찬대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55%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했을 때 이게 거의 한 3에서 5%의 좀 그런 박빙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두 후보가 성격이 좀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확연히 다르군요. 아무래도 이제 인파이터가 정청래 후보고요. 네. 아웃복서가 이제 박찬대 후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유연성을 갖는 거는 박찬대 후보고, 정청래 후보는 일단은 파이터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조금 네. 유연성을 가지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정치 안정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예. 일단은 권리당원의 투표가 초반에는 좀 벌어지는 것 같아도 점차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8월 22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 여기는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이 당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뭐 상장 폐지 수순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극우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정통 보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들로 정명을 당한다면 사실상 대가 끊긴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극우 대 반극우의 어떤 그런 양상인데, 전한길 씨가 와서 저렇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국민의힘도 이미 당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 전당대회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이제 본인의 이름을 써서 몰랐다. 그래서 입당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걸 알았으면 다시 출당시킬 수도 있는 거죠. 출당시킬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더한 일도 했잖아요. 옛날에 네. 체리따봉으로 잘하던 대표도 쫓아냈던 당인데 예. 그 전한길 씨 출당을 못 시키겠습니까? 다만 김문수 후보조차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한길을 품어야 된다. 장동현 의원도 전한길과 같이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 오랜 정통 보수의 길이 끊기고 그냥 극우 아스팔트 정당으로 좀 이렇게 거의 폐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당 창당도 예상할 수 있겠군요. 저는 사실상 그 극우가 점령해버린 국민의힘을 안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정당으로서 창당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